예,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오태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대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쪽 무대 양쪽에 보면 오늘 포럼 제목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혁신 정책 사이에 혁신 정책이 플러스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에는 플러스 대신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책이 좀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우수한 과학기술 성과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 정책이 분절되어 따로 놀지 않고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틀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ITIF는 한국의 첨단 산업의 기적은 끝났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첨단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 측면에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피크 코리아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앞서 환영사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 약화, 신성장 동력 부재, 또 인구 절벽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혁신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는 제 발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제 발제와 이어지는 발제를 통해서 연구 개발과 혁신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R&D 패러독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자주 접하셨을 워딩입니다. 연구발 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성과의 의미도 다릅니다. 네이처지에서는 2024년 네이처 인덱스 특집호에서 한국은 R&D 투자 대비 성과가 놀라울 정도로 낮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평가는 우리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이처가 언급한 투자 지표는, 투자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정부 R&D뿐만 아니고 민간 R&D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 투자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성과로 언급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이 성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초과학 분야의 논문 수, 또 인용 수 등 학술 성과 중심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발 패러독스가 우리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것은 연구발 투자 대비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과학계 외부 또 과학계 내부에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발 투자가 과학기술 성과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업화를 거쳐서 실질적인 생산 수출, GDP 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또 각 단계를 건너가는데 수많은 변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혁신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발 성과를 경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R&D 자체의 성과의 양도 중요하고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과 함께 혁신을 정책 영역으로 같이 놓고 연구발 이후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잘 설계하고 또 효과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생태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보시는 것처럼 R&D 집중도 세계 2위라고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R&D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은 왜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2위 R&D 투자의 대부분인 76%는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발 투자는 2023년 연구발 활동조사 통계를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5개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 20대 기업으로 넓히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투자와 혁신 역량의 격차가 크고 또 대기업이 투자하는 특정 산업, 특정 기술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주체 간, 또 기술 분야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 혁신 생태계의 취약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연구 투자의 양과 방향이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 환영사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정부는 미래 성장 동력의 발굴과 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 정부마다 5년 단위로마다 성장 동력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달라졌고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존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고 또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래서 추진 동력이 상실되었고 예산 지원 등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2015년 시작된 중국 제조 2015를 10년간 꾸준하게 추진해 왔기 때문에 좀 평가받는 그러한 성과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 정책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사례를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 키스텝에서도 관련해서 새로운 논의의 장을 한번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의 결여는 민간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고 연구별 현장의 지속적 역량 축적과 또 혁신 생태계 안정적 확보에도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새로운 기술 분야에는 우리 이정동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연구발 투자로 인한 성과를 경제사회적 가치로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연구발 투자 성과는 어떻게 측정되고 관리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연구발 투자 성과는 여기 좌측에 보신 것처럼 논문, 특허, 그리고 화합물, 생명자원 이런 것 등 총 10대 성과물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R&D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산출물만을 성과로 간주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특정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또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문, 특허 등의 이런 과학결정 성과들이 어떻게 시장과 상호작용하고 사회 경제 파급 효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평가 지표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 관리 방식 자체가 혁신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시적인 성과 중심의 체제는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예측 가능하고 또 결과가 보장된 과제를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연구는 실제 사회적 변화라든지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즉 연구자가 도전적인 시도나 창의적인 발상을 줄이게 되는 자기 제한적 효과에 빠지기 쉽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연구발 투자의 성과를 재정의하고 그에 따른 평가 보상 체계의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구발 정책은 R&D 정책입니다. 연구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혁신 정책의 흐름은 단순한 R&D를 넘어서 연구 성과가 경제적 사회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와 혁신의 통합, 즉 R&I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EU의 호라이즌 유럽의 제2차 전략 계획을 보면 미래를 대비한 R&I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돌파 기술의 육성, 또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전략 분야의 산업적 우위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응용 개발 연구에 그치지 않고 기초과학부터 산업 혁신까지 전주기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혁신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과기 정책도 현재 R&D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서 연구와 혁신을 연계 통합하는 R&I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의 대전환의 방향으로 오늘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혁신 창출을 위해 연구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책 기획, R&D 투자, 연구 성과 관리, 평가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과학 정책, 기술 정책, 그리고 혁신 정책 등 각 정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성과 목표 및 관리 체계를 차별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의 모험 자본가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3년 경제학자 많이 알고 계시지만 마리아나 마즈카토는 본인의 저서 기업과 국가를 통해서 국가는 단순한 시장 실패의 보완자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혁신의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나뉩니다. 저는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30여 년을 몸담았었는데 저는 매우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은 대체로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민간이 하지 않는 부분을 보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기업이 실용화하는 데 불확실성이 큰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망기술, 유망산업 분야이지만 초기 단계라서 불확실성으로 시장 실패가 일어난 영역에서는 정부가 인내 잡은 역할을 확대해야 하고 또한 정부 연구 개발에 있어서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기업과 정부가 연구 개발에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초기 실증 및 고위험 영역의 투자, 민간은 확장성과 사업화 역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장시간이 소요되는 딥테크 분야에서는 특수목적 회사 등을 설립해서 기술 이전부터 실증 또 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민간이 공동 기획하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구발 성과의 스케일업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R&D 성과는 연구발 이후에 사업화 단계, 즉 기술 이전이나 하거나 또는 창업해서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성이 높은 이머징 기술일수록 산업적 성수들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실증 기반의 시장 테스트가 필수적입니다.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이런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지 탄소 포집 저장 등 초기 이머징 기술에 대해서 정부가 대규모 실증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자들은 본인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 스케일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또 어떤 기술에 대해서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느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정부 연구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이런 스케일업할 기술을 선택하는 과정에 체계적인 접근, 고도화된 평가 방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의 연구발 투자는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세액공제 등 현재 다양한 간접 지원 제도도 보완해서 이런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연구발 투자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발제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가지 방향으로 실제 방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AI, 바이오, 반도체 등 이런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도 정책 성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설정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혁신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법 등에 대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또 연구발 사업을 하는 부처, 또 혁신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 간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어서 발제해 주실 분들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오늘 포럼을 계기로 해서 과학기술 정책과 혁신 정책의 긴밀한 연계와 상호 보완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적 성과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각각의 주제는 아마도 세부 과제별로 상당한 논의들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 또 함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